에그TV의 편집하는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에그TV의 유진입니다. 유진씨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도 유진씨랑 같이 강의할 거고, 제가 저번 시간에 뭐 나간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사진 밝기? 맞아요. 네. 밝기나 뭐 색상 조절하는 거 이런 거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일단은 자, 오늘 강의 시작해 볼 건데, 이미지 쪽에 있는 거 볼 건데, 여기 지금은 비활성화 되어 있죠? 사진이나 뭐 이렇게 도큐멘트가 안 열려 있어서 그래요. 일단 이미지 제가 나가기 전에 초반에 환경 설정할 때쯤에 이 모드에 관한 걸 언급한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저 컬러 모드 먼저 설명드릴 거예요. 컬러 모드가 제가 이렇게 조금 개념을 정리해 왔는데, 솔직히 이 모드를 보면 이렇게 8가지 있는데, 여기 중에 사용하는 건 솔직히 거의 RGB, 그 다음에 CMY, 랩 색상 이 정도밖에 거의 잘 안 써요. 나머지는 정말 비중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일단은 주요 개념은 정리해 왔지만, 제가 딱 찝어서 설명드릴 건 요거 3개.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RGB와 CMYK 언급하면서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연재 씨가 할 때 RGB를 알집으로 알아듣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유, 그때 정말 연재 씨 정말 걸음마 딱 뗄 때 그때였는데, 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유진 씨는 이 개념을 혹시 알고 있었나요? RGB와 CMYK? 네, 딱 들어만 본 것 같아요. 들어는 봤었죠.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빛의 삼원색이 RGB, 주로 뭐 모니터나 이렇게 뭐 핸드폰이나 이런 웹상에서 보는 그런 이미지들 이 RGB 모드인 거고, 또 인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CMYK로 색의 삼원색이라고, 원료의 삼원색이라고, 옐로우, 그다음 파랑, 이런 마젠타 컬러 이렇게 해갖고 잉크를 쓰고, 또 거기에 블랙 잉크까지 따로 써서 인쇄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4가지 잉크를 써갖고 진행하게 되는 이 CMYK 컬러 모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드를 이제 변경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미지 하나를 여기 이렇게 딱 열으면, 기본 저희 촬영할 때 RGB 모드로 보통은 다 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인쇄용으로 바꾸거나 해야 돼서 CMYK로 돌려야 된다. 이제 RGB 모드죠. 그럴 때 여기 이미지에서 모드, 그다음 CMYK로 바로 누를 수 있지만, 여기 제가 랩 색상이라는 거를 같이 언급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보시면, 자, 랩 색상은 RGB와 CMYK 색상 차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네. 이게 RGB에서 CMYK로 바로 바꾸게 되면은 색상 손실이 좀 일어나요. 그래서 톤이 좀 많이 좀 다운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RGB보다는 CMYK가 좀 톤이 더 다운돼 보이거든요. 뷰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컬러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게 랩 색상이니까 그냥 무조건 공식적으로 외우고 계시면 돼요. 무조건 랩 색상 갔다가 그 다음에 CMYK로 간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작업 내역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CMYK로 변경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CMYK에서 RGB 갈 때도 마찬가지로 랩을 거쳐서 가주셔야 돼요. 랩 색상 갔다가 RGB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 색상 손실이 적고 그 차이가 덜 나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고, 이거 지금도 보셨다시피 이게 CMYK로 한번 가면 살짝 정말 미세한데 톤 바뀌는 거 보이세요? 화면에서? 지금 네. 약간 핑크빛이 조금 살짝씩 바뀌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걸 이제 랩 색상이 그나마 좀 거쳐서 가야 줄어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CMYK로는 이제 인쇄 넘기기 전에는 진짜 제일 마지막으로 좀 돌리고, 왜냐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RGB로 가도 다시 처음 것처럼 이렇게 쨍하지가 않아요. 이거에서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정말 안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살짝은 톤이 바뀌거든요. 보시면 뭐 이런 쇼파나 핑크색 위주로 봐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간다고 해도 처음하고도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사진마다 좀 다를 거예요. 지금 뭐 예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도 좀 그렇게 유독 많이 바뀌는 컬러들은 최대한 이제 마지막 인쇄 넘길 때만 바꿔주고, 그전에는 다 RGB로 좀 작업하셔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색상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드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는 또 멈춰놓고 한 번씩 읽어는 보시면 되니까 보시면 되고, 어려운 거는 딱히 없는데 하나 설명을 마저 드릴 거는, 이 비트맵과 이중톤은 활성화가 안 돼 있죠. 네. 그 이유는 이제 얘를 이렇게 회색 음영으로 바꿔주면 그 다음에 활성화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컬러 밝기, 이제 다들 이걸 배우시면 아 이제 조금 포토샵 쓸 줄 알겠다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저희가 촬영한 원본 톤인데 살짝 FW 때 찍은 거라 조금 톤을 좀 어둡게 일부러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옷을 판매하는 그 브랜드 입장에서는 약간 디테일이 묻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밝혀주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의 조정, 저번에 한번 언급했죠. 이미지 조정. 영문에서는 어드저스트먼트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명도 대비 레벨 곡선, 이 위쪽이 이제 밝기 쪽인데 레벨하고 곡선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단축키도 되어 있죠. 기본 단축키예요. 그래서 먼저 곡선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친숙하죠? 저번에도 한번 봤죠? 잠시 화면을 밀고 다시 열을게요. 이렇게 보셔야 편하게 비교하시면서 보니까, 일단은 곡선을 열면 이런 그래프 상태가 되어 있고, 여기 쪽과 여기 중간 쪽, 그다음에 아래쪽 다 약간 구분을 지어서 보셔야 될 게, 이 위쪽은 밝은 쪽 톤을 조절하는 거, 여긴 중간 톤, 그다음에 여기는 어두운 영역 쪽을 조절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좀 나타나듯이 그렇게 의미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제가 중간에서 위쪽으로 올려볼게요. 밝아지죠? 네. 밝기는 약간 위쪽으로 올리면 이렇게 밝아져요. 그래서 미리 보기랑 비교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고, 또 지금 톤이 만약에 이거보다 더 다크한 톤이다, 그래서 많이 밝혀야 된다 그러면 어두운 쪽에서 올라가야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어두운 부분이 더 많이 밝아질 거예요. 이것도 이제 사진 정도에 따라 조절해 주시면 되고, 보통 좀 초반에는 감이 좀 안 잡히신다 하면은 여기 자동 버튼 있어요. 이걸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살짝 보정을 해줘요. 그게 사진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디에 찍혀서 되는지. 근데 이거는 여기가 제일 밝기가 맞춰지는 거다라고 인식해서 이런 거고, 자, 여기서 자동을 누르지 않고 제가 이미지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자동 톤, 자동 대비, 자동 색상이 있어요. 일단은 여기에 톤 눌러보시고, 또 대비 눌러보시고, 또 색상도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동이 그냥 바로 쓸 수 있게도 되어 있고, 또 내가 사진에 여기가 밝은 영역인지 어두운 영역인지 중간 톤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여기 손가락 버튼 보이세요? 얘를 눌러볼게요, 제가. 근데 지금 밝히고 싶은 데가 저는 이쪽이에요. 뭐 이런 쪽이에요. 그러면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 손가락이 여기를 찝어줘요. 이거는 어두운 영역, 누가 봐도 사실 어둡지만 조금 알려줘요. 여기가 어느 영역 쪽인지. 이쯤이다. 뭐 이렇게 보이시죠? 네. 계속 점이 생기는 거. 그렇게 해서 잠깐 이 점은 좀 버릴게요. 아시면 되고, 아까 밝게는 보여드렸고 어둡게는 반대로 이렇게겠죠. 이런 식으로 쓰고, 또 그냥 기본적으로 만약에 대비를 좀 주고 싶다 할 때는 약간 대비는 어두운 곳을 더 어둡게 하고 밝은 곳을 더 밝게 해야 대비가 커지겠죠.
약간 이런 식의 X자 곡선도 많이 써요. 근데 지금 사진은 거의 톤이 좀 잘 맞춰져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더 별로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사진마다 조금씩 조절하는 수치는 이렇게 조절하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서 혹시 어려운 거 있었나요? 여기까지? 아니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레벨도 같이 볼게요. 레벨 이미지 조정에서 그 다음 레벨 눌러서 볼게요. 이 레벨 값도 마찬가지로 밝은 쪽, 중간 톤, 어두운 쪽이 있어요. 얘는 이렇게 당기면 조여준다고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여주면 좀 더 대비가 나타나죠. 중간색도 옮겨볼까요? 중간 쪽도 이렇게 하면 좀 더 어두워지고 여기로 하면 밝아지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 여기 보통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도 조절하기가 처음에 좀 감이 안 잡히신다 할 때 그래프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떤 사진에서는 정말 여기가 거의 이 흰색 선도 안 보일 정도가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조여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데는 이제 많이 깎아져 나간다는 의미거든요. 여기 그래프 폭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 이제 손실도가 더 높아지니까 좀 잘 조절하시기 어렵다 하시면 이 정도 손실된 여기 아예 없는 정도까지만 해서 조여주시면 고정할 때 그냥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밝기를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거, 레벨과 곡선 가장 많이 쓰니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아까 잠깐 명도 대비 위에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렇게 약간 대비가 살짝 많이 없어 보이는 컷을 갖고 왔어요. 제가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더 심플해요. 여기로 가면은 명도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밝고 네, 밝고 그래서 이걸 밝혀준다 뭐. 근데 이걸로 하면은 아까 곡선이나 레벨로 조절하던 것보다 더 많이 사진이 날르죠. 얘는 적당히 쓰셔야 되고, 대비를 올려볼게요. 그럼 대비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쉽게 그냥 대비를 주고 싶다 하시면 요걸로 이렇게 대비 조절해서 확실히 더 쨍해지고 선명함이 더 살죠. 요즘에는 감성 사진으로 해서 조금 소프트한 톤으로 많이 찍기 때문에 사실 뭐 좀 쨍하고 극명하게 대비돼야 되는 컷이 아닌 이상 많이 쓰지는 않은데,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대비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더 여기서도 조절이 필요하면 추가로 같이 당연히 쓰셔도 돼요. 좀 밝히고 싶다, 뭐 밝은 데는 좀 어둡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또 제 대비가 줄어들겠죠, 오히려.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쓰실 수 있어요. 밝고 어둡고 이렇게 밝기 조절하는 거 봤고, 그 다음에는 컬러 밸런스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컬러 밸런스예요. 여기에 조정에 또 보시면 이 색조 채도와 색상 균형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뭐 색 조절할 때 그럴 때 많이 써요. 일단은 색상 균형 먼저 볼게요. 균형 보시면 이렇게 컬러별로 그래프가 있고, 뭐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이게 유진 씨가 볼 땐? 빨간을 바꾸는. 여기로 가면 빨강이 올라가고 여기로 가면 녹청이 올라가고, 보이세요? 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컬러를 이제 뭔가 전체적으로 노래 보인다 싶으면 조금 노랑을 빼준다. 노랑을 빼준다는 의미는 여기에서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파랑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그래프고, 만약에 노랑을 빼준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버리면 오히려 노랑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노랑을 빼준다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약간 빼주면 노랑이 좀 빠졌죠? 노란기가. 이런 식으로 뭔가 컬러 밸런스 맞춰야 될 때 하시면 되고, 아까 커브 때도 얘기 드렸듯이 여기도 밝은 쪽, 어두운 쪽, 중간 쪽이 다 있어요. 근데 밝은 쪽에서 얘를 좀 만져버리면 생각보다 조금 더 밝은 쪽은 더 많이 과하게 올라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여기는 수치를 많이 주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중간 영역은 조금 이렇게 가는 거랑 밝은 영역에서 또 가는 거랑 이게 되게 톤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사진이 밝은 쪽이 더 많아서 더 그런데 여기 조절 수치는 꼭 사진을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여긴 또 어두운 쪽이 많이 없어서 머리카락이나 이런 어두운 쪽 위주로만 많이 이게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절하는 막대기가.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은 색조 채도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색조 채도. 여기 지금은 제가 다 단축키 말 안 드렸지만 여기 사진 쪽 일하실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외우셔야 돼요. 색조 채도도 딱 눌러볼게요. 얘도 많이 쓰기 때문에 단축키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일단은 색조랑 채도랑 밝기랑 있는데, 색조는 이렇게 내가 돌려볼게요. 그냥 이렇게 돌리면 뭔가 이렇게 색을 돌릴 수 있겠죠. 이거는 이런 방법도 있고, 여기 색상화라는 게 있어요. 색상화를 누르면 전체적인 톤이 싹 입혀져요. 이해가 가요? 네. 네. 여기서 입혀지는데 지금 자동적으로 채도가 한 이 정도로 25 정도로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약간 무슨 색? 노란색 좋아한다 그랬죠. 약간 노란 쪽으로 막대기를 놔볼게요. 놓고 그 다음에 채도를 좀 올릴게요. 그러면 확실히 노란 톤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색상화는 전체적인 톤을 좀 바꿔줄 때, 그럴 때 좀 사용해주면 되고, 얘를 풀면은 이 안에 그냥 컬러들이 좀 제각각으로 바뀌어요. 균일하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세요? 네. 그래서 비슷한 여기 레드 쪽끼리 같이 바뀌는 거랑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에 밝기는 약간 흰색을 좀 섞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냥 커브랑 레벨로 조절하는 밝기랑 달라요. 제가 얘에서 흰색 쪽으로 가볼게요. 아까랑 좀 다르게 흰색으로 아예 그냥 덮여지는 느낌?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죠. 반대로 블랙으로 가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밝기는 사실 톤이 조금 죽어버린다 그래야 되나? 약간 물감에도 수채화 같은 거 할 때 흰색을 섞어버리면 약간 좀 탁해지거나 아니면 뿌얘지거나 그런 느낌이 생기잖아요. 파스텔이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그래서 많이는 안 쓰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밝기 조절을 아까 커브나 레벨로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고, 채도 의미는 조금 나왔었는데 그전에도 제가 한 번씩 설명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채도는 뭐예요? 더 쨍하게 하는 거. 약간 컬러의 그런 선명도를 더 올려준다고 보면 돼요. 이 레드 바지가 확실히 더 살죠. 만약에 이게 좀 칙칙하게 찍힌 거다, 이 레드는 완전 강렬한 레드다 이러면 이렇게 더 올려주면 돼요. 이런 채도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색조 채도까지 봤어요. 제가 그 다음에 색조 채도에서 하나 조금 심화 단계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가 만약에 톤이 이렇게 찍혀갖고 약간 흰색이랑 더 가까운 톤인데 좀 완전 노란색이 낀 옷으로 나온 거다라고 하시면, 그럴 때 또 아까 색조 채도 컨트롤 U 눌러서 단축키 눌러서 열었어요. 심화를 한번 보시면, 보통은 좀 기초 배우실 때는 다 이렇게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빨간 계열, 노란 계열, 녹색 계열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 제가 노랑을 좀 빼주고 싶어서 노란 계열을 누를게요. 그리고 채도를 좀 낮춰볼게요. 여기 노랑이 좀 껴있던 부분들이 다 채도가 좀 낮아지는 게 보이시나요? 네. 구분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유독 어떤 컬러가 조금 많이 꼈다, 그 컬러를 빼줘야 된다, 이럴 때도 이렇게 색조 채도 이용해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흰색으로 더 만들어줄 수도 있고, 요거랑 연관해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조정에서 선택 색상 요거를 눌러볼게요. 얘도 약간 아까처럼 무슨 계열 이런 게 있죠. 여기서도 좀씩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여기는 근데 채도의 개념이 아닌 이 CMYK 위주로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노랑을 제가 이렇게 빼볼게요. 근데 지금 상대치랑 절대치가 있는데 약간 상대치는 상대적으로 좀 조절을 해줘서 수치가 확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노랑을 내렸을 때 다른 컬러들이 부각이 돼갖고 유독 빨개지는 느낌이 든다 뭐 이러면 마젠도 같이 좀 내려주시고, 그럼 살짝 아까만큼은 아니지만 얘도 처음보다는 보정이 좀 됐죠. 노랑 느낌이. 사실은 여기가 이 노란 계열로 둔 것보다 이 흰색 계열이 더 맞거든요. 이 흰색 계열 위주로 해서 노랑을 뺀다 하면은 이 흰색 부분에 낀 노랑들이 많이 빠져나간 게 보이시죠? 선택 색상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좀 중간 톤 검정 계열 이런 거는 약간 아까의 그 커브 설명드렸던 그 개념하고 비슷해요. 그 중간 영역 자체에 마젠을 빼겠다 이런 의미로 쓸 수도 있고, 유독 빨간색 옷에만 뭔가가 색깔이 껴있다. 지금 빨간색이 없어서 그런데 그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여기 파란색에 좀 마젠이 빠진다. 그러면 약간 컬러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색상을 어떤 색에만 좀 유독 무슨 색이 껴있다 이럴 때 이런 선택 색상 이용해서 조절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선택 색상은 그렇게 엄청 사진 쪽 많이 하시지 않는 이상 많이 쓰시진 않고 보통 여기 이렇게 이런 거 많이 쓰세요. 그래서 지금 색조 채도에서 저 흑백, 여기 보인 김에 제가 흑백 쪽도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컬러 있는 옷으로 좀 해볼까요? 색조 채도에서 채도를 다 빼버리면 당연히 흑백 사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흑백 사진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여기 이미지 조정해서 채도 감소가 있어요. 요거를 해도 한 번에 아까 그 색조 채도에서 뺀 것과 같은 효과가 나죠. 근데 이 흑백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다만 더 복잡해진 거는 어떤 계열의 컬러를 더 어둡게 하고 뭐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흑백 톤을 만지실 때 진짜 디테일하게 흑백 사진을 좀 감도 있게 만지시려면 이 흑백을 이용해서 조절을 해서 뭐 빨간색이 있었으니 빨간색 어둡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흑백 톤 사진 조절할 수도 있어요. 어때요? 어렵진 않죠? 다 사용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또 뭘 볼까요? 요거까지 봐야 되겠다. 이거는 제가 좀 다른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은 약간 이런 역광 사진 이런 거 보정할 때 좋아요. 보시면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양을 제가 조금 늘려볼게요. 이 어두운 쪽의 색을 뺀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서서히 건물의 디테일이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만 어두운 거를 밝히면 당연히 사진이 다 깨져서 픽셀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화질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어두운 거를 밝히고 막 그러면은 화질이 좋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과하게 쓰시면 좀 사진의 화질을 떨어뜨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적당히 수치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쉽게 그냥 이 양으로 조절해서 하셔도 되고, 또 밝은 것도 있죠. 밝은 것도 한번 유독 밝게 찍혀서 밝은 옷인데 여기 옷의 디테일이 좀 다 안 보이잖아요. 이런 거를 좀 살려볼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자,
밝은 영역 이걸 다시 열어서 지금 어두운 거 만질 필요 없어서 저 그냥 0으로 놓고 양을 이렇게 여기를 조절하면 밝은 게 좀 더 살아나는 거 보이세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과하게 쓰시면 안 돼요. 여기 쪽은 과하게 만질수록 사진이 이상하게 더 깨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최대한 그냥 딱 살려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처음보다는 하얀색 위주로만 봐주세요. 여기 블라우스도 그렇고 디테일이 좀 더 잘 보여졌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은 우리 선택 이렇게 잡는 거 배웠었잖아요. 이런 걸로 미리 필요한 부분만 따서 저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을 써줘도 좋고 처음보다는 이렇게 흰색 디테일을 살릴 때 그런데 여기서 밝기를 더 조절해주고 이제 추가적인 보정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밝은 것도 살릴 수 있다라는 거 응용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포토 필터 이거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사진 그냥 심플한 하늘 사진을 열었는데 요즘에 뭐 감성 사진이라고 해서 조금 톤을 약간 노란빛이나 이렇게 좀 입혀져 있는 거 많이 보셨어요? 네. 다른 거 막 이것저것 만져서도 당연히 다 가능해요. 아까 알려드린 컬러 밸런스 얘로 노랑을 넣어줄 수도 있고 또 색조에서 조금 돌려보면서 더 노란빛이 돌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응용도 가능하지만 간단하게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이 포토 필터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이런 템플릿처럼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건 하나씩 눌러보시면 어떤 효과구나 이런 건 느끼실 수가 있고 여기 컬러를 입혀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노랑빛이 입혀지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노랑 누르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컬러가 없다 하시면 여기 색상을 눌러서 여기서 바꿔주셔도 돼요. 여기서 뭔가 입혀주셔도 이 농도는 이제 노랑을 더 넣을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하면 빈티지스러운 그런 하늘이 되죠. 이렇게 좀 손쉽게 포토 필터 이용해서 전체적인 톤을 조금 바꿔주고 싶을 때 이럴 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거 중에 뭐 더 추가적으로 설명 듣고 싶은 게 있으세요? 어려운 거 있으셨어요? 아니요. 어려운 건 없었어요? 네. 그러면 좀 더 재밌게 한번 컬러를 돌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 빨강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 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빨강색을 유진 씨 좋아하는 노랑 바지로 바꾸고 싶어요. 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알려드린 것 중에 기억나는 단어가 어려우면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색조. 맞아요. 근데 이게 포토샵은 제가 좀 강조드리는 게 어떻게 응용하냐에 따라 정말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어도 어떤 상황에 적재적소에 이렇게 잘 응용해서 쓰냐 이런 게 굉장히 약간 포토샵을 잘 쓰냐 안 쓰냐로 갈려요. 보면은 지금 제가 알려드린 색조 지금 유진 씨가 말해준 이걸로도 당연히 돌릴 수 있고 색상 균형으로도 조금 얘만큼은 아니겠지만 돌려줄 수 있고 그러니까 알려드린 거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선택 색상으로도 사실 빨강색만 지정해서 빨강 계열 지정해서 돌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알려드리면 색상 대체 얘까지 한 번 더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상 대체를 눌러볼게요. 이런 창이 뜨네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빨강을 찝었어요. 이 기본 스포이드로 찝었고 이걸 찝었는데 좀 더 여기 어두워진 부분도 톤이 살짝 다르잖아요. 여기를 같이 찝어주려면 Shift 누르면 플러스 생겨서 이렇게 더 찝어줄 수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건 이 흰 부분을 제가 잡았다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여기도 비슷한 컬러로 인식해서 다 잡힌 거고, 이 허용량을 늘리면 범위가 더 늘어나고 줄이면 줄어들어요. 그만큼 좀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잡아야 되는지는 사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이 수치는 허용량 좀 조절하시면서 쓰면 되고, 일단 제가 이렇게 다 찝었어요. 이 바지를 찝었고, 그 다음에 이쪽을 볼게요. 여기에 일단 얘가 눈에 띄네요. 얘를 한번 볼까요? 얘를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색상 대체로도 돌려줄 수 있고, 여기도 우리 아까 봤던 색조체도 밝게 동일하게 있네요. 여기서도 이렇게 조절해 보면서 맞춰줄 수도 있겠죠. 노랑이 너무 탁해요 이러면 채도 올려주고, 뭐 밝기 너무 밝아요 이러면 어둡게, 뭐 밝게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색상 대체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싫잖아요. 다른데 먹어 들어가는 거. 그럴 때는 항상 레이어 복사해서 저런 거 사용하거나, 아니면 제가 알려드렸던 눕기 따는, 선택 영역 따는 라쏘 툴 계열과 뭐 펜 툴 계열 써서 필요한 부분만 따서 쓸 수도 있고, 레이어 마스크로 만약에 아까처럼 제가 그냥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처럼 이 다른 부분까지 영역이 들어가는 거 싫으면 레이어 마스크로 이제 이렇게 가려주면 돼요. 지금 불투명도가 내려가서 그런데 필요 없는 부분 지워주면 돼요. 제가 근데 이거 하나 더 알려드려야겠다. 레이어 마스크 추가할 때 제가 항상 그냥 이 버튼만 눌러서 추가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흰색 팔레트가 생기죠. 이 흰색은 보여진다라는 거고, 검은색이 가린다라는 의미였죠. 네. 근데 이렇게 좀 더 보여지는 부분이 적고 가려야 되는 부분이 클 때는 검정색으로 만들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겠죠? 그렇게 만드는 거 Alt 누르면서 레이어 마스크 누르면 검정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살려야 되는 부분만 흰색으로 칠해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죠. 한 가지를 바꾸려고 해도. 그래서 이제 한번 제대로 아까 유진 씨가 얘기했던 색조체도로 돌리는 것도 해볼게요. 제가 그냥 빠른 선택 도구로 여기를 영역을 지정해 볼까요? 빠른 선택 도구 단축키 W였죠. 이렇게 해서 찝었고, 여기 찝으면 안 되는 부분 마이너스 할 때 항상 Alt. 자, 이렇게 선택 금방 했죠. 얘가 느리네요. 이렇게 하고 인식했고, 그 다음에 저번에 잠깐 했던 선택에서 수정. 여기서 약간 디테일하게 해주려면 이렇게 뭐 잘 잡기는 하지만, 이런 확대해서 보면 이런 단점이 있어요. 빠른 거는 자동 선택이나 빠른 선택은 이런 단점이 좀 있어요. 확대해서 봤을 때 저는 이게 하다 보면 살짝 이렇게 차이가 생긴 거 보이세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약간씩은 조절해주면서 쓰면은 더 전문가스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1픽셀만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아까보다 좀 더 잘 잡았죠? 빨간 영역을. 이렇게 해서 패더 주고 싶다 할 때도 선택 수정해서 패더 한 그냥 조금만 줄게요. 0.5만. 이건 사진 크기에 따라 이 수치들은 본인들이 조절하셔야 돼요. 이거를 복사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바지만 땄어요. 얘를 색조체도 열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색조체도 컨트롤 U 열어서 이런 식으로 조절해줘도 되고, 파란 바지 금방 만들어졌죠? 뭐 색상화로 전체적인 톤 다 바꿀 때는 색상화로 한다 그랬죠? 저렇게 돌리는 걸로 뭔가 잘 안 나올 때, 여기에 디테일이 많아서 잘 안 나올 때는 이렇게 색상화 눌러서 바꿔줄 수도 있고, 그냥도 잘 돌아가면 이렇게 해서 바꿔줄 수 있어요. 파란 바지. 이런 식으로 색깔 조정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좀 너무 밝다 이러면 이렇게 곡선 열어서 조절해주고 쉽게 바뀌겠죠. 네.
나중에 막 유진 씨 얼굴 같은 거 찍힌 사진 이렇게 입술 컬러 좀 죽은 게 싫다 그럴 때도 활용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입술만 살짝 패더 이런 부분은 패더 값을 좀 많이 주면서 해줘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그냥 올가미로 해볼까요? 그냥 기본 올가미 라쏘 툴로 지금 보시면 라쏘 툴에 패더가 기본 10 깔려 있잖아요. 좀 클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한 5 정도로 낮춰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아니면 잘 수치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아까 선택에서 수정해서 패더값 조절할 수 있었으니까 아예 0으로 두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약간 잘 빗나가겠다는 건 이따가 또 정리해 줄 수 있으니까 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복사해서 해주면 수정할 때 좋겠죠. 입술을 좀 더 올려볼까요, 컬러를? 이렇게 핑크빛으로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 컬러 같은 거 조금 조정해주고 싶다, 본인 사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시면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 씌워갖고 살짝 요런데 너무 딱 된 거는 조절해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도 그러면 당연히 머리카락 색깔도 가능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어때요? 이렇게 컬러 돌리는 건 이런 식으로도 활용 많이 할 수 있겠죠. 옷 색깔을 바꾼다던가 뭐 메이크업 컬러, 입술 컬러 또는 헤어 컬러 이렇게 해갖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더 색상에 대해 알아봤고 그 다음은 여기 이미지 쪽 배우는 김에 그것도 해볼까봐요. 여기 보면은 이미지 크기랑 캔버스 크기가 있어요. 이미지 크기, 캔버스 크기 이거 조금 약간 개념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미지 크기는 이 사진 자체의 원래 사이즈를 바꾼다라는 의미고 캔버스 크기는 저희 처음 만들 때 도큐멘트 만들잖아요. 네. 이 새로 만들기 이런 사이즈 자체를 조절한다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안 헷갈리죠 그러면? 네. 헷갈리지 않겠죠. 이미지 사이즈, 캔버스 사이즈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도 단축키 있어요. 여기 Alt Ctrl I 써있죠? 이거랑 그 다음 캔버스 크기는 여기가 뒤에가 C예요. 이미지의 I랑 캔버스의 C 해서 잘 외워두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미지 크기 먼저 한번 창을 볼까요? 이미지 크기 눌렀어요. 창 보면은 여기 원래 이 사진의 사이즈가 이건 거예요. 픽셀로. 이 치수는 좀 픽셀이 어려운 개념이다 이러면 뭐 친숙한 밀리미터로 바꾸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자, 이제 사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이렇게 픽셀로 많이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바꾸는 건 폭과 높이 여기에서 수치로 할 수도 있고 지금은 퍼센트로 되어 있잖아요. 네. 얘 자체를 다 픽셀로 바꾸면 여기에 뭐 6000에 뭐 9000 이게 지금 비율을 동일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쇠사슬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 얘를 끊으면 각자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만 바꿨는데도 바뀌었죠. 여기를 뭐 그냥 8000 이러면 이제 좀 눌리는 거가 되겠죠. 비율이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눌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는 얘를 웬만하면 거의 켜서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픽셀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거를 30%로 줄여야 된다. 30% 이렇게 하면은 줄어들고 여기 사이즈도 변경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사이즈 이미지 크기 자체를 완전 줄여야 될 때는 이렇게 퍼센트로 놓고 이렇게 퍼센트로 입력해서 쓰실 수 있고 만약에 뭐 어떤 우리 자르기 툴 배웠을 때처럼 뭔가 센치나 이런 걸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바꿀 거다 하면 이렇게 수치를 요거를 조절해서 여기서 수치 조절해서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미지 크기. 그 다음에 캔버스 크기. 이미지 크기에서 이 해상도도 만약에 이거 그냥 웹용으로 쓰실 거다 하면은 72 dpi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크기 자체는 변하지 않고 72로만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다시 10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사이즈 그대로의 72로만 두고 바꿀 수 있죠.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캔버스 크기 바로 볼게요.
캔버스 크기는 이 도큐멘트의 사이즈를 바꾼다고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똑같아요. 요거를 퍼센트로 놓고 폭을 한 80%, 높이도 80%로 해볼까요? 일단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가 80%는 어쨌든 100%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뜨는 거예요. 지금 현재 크기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잘린다는 경고를 해줘요. 그래서 계속을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잘려요. 이해가 가죠? 네. 이미지 크기 줄이는 거랑 또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캔버스 크기는 정말 이 도큐멘트 자체의 크기를 조절해서 이 이미지랑 무관하게 그냥 딱 잘려버려요. 만약에 얘를 이 밑에 거는 뭐냐면 제가 이 밑에만 여백을 주고 싶어요. 이렇게 올리고 높이를 밑에만 여백을 주기 위해 높이를 좀 더 100%보다 늘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배경 색깔에 대해 있는 색깔이 여기에 생길 거예요. 배경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도큐멘트가. 그래서 이렇게 캔버스 크기랑 이미지 크기까지 봤어요. 어려운 거 없었나요 오늘은? 네. 오늘은 실제적으로 사진을 많이 이렇게 조절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진 씨도 갖고 있는 핸드폰 사진이나 그런 걸로 좀 더 이렇게 연습해 보면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밝기 조절도 해보고 아까 저처럼 컬러 돌리는 것도 해보고 해갖고 좀 더 익히셔갖고 이렇게 사진 보정하시거나 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다른 본인이 갖고 계신 사진으로 많이 연습해보시고 익히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네.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